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을 갖고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세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 어떤 세제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그렇게 갈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했었을 때 각각 관련되는 세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취득했었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했을 때는 우리가 재산세도 내야 되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했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죠.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었을 때 과연 취득세가 어떤 혜택이 부여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주택을 취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죠? 그렇죠. 60일이죠. 60일 이내 누구한테?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신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었을 때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우리가 별도 신고 납부를 안 했잖아요. 왜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법무사님들한테 이제 취득과 관련된 등기를 의뢰를 하기 때문에 법무사님이 우리를 대행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것을 못 느끼는 거지, 실제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아시나요? 예전에는 주택 수, 그 다음에 주택을 소유 여부에 따라서 주택 세율이, 취득세율이 달랐는데, 지금은 그거는 전혀 상관없죠. 개인이건 법인이건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던 간에 그건 전혀 무관하고 취득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즉 1%에서 3%까지 적용됩니다.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2%, 그 다음에 9억을 초과되는 부분은 3%가 적용되는데, 이 취득세를 냈을 때 부가적으로 따라다니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농어촌 특별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은 부과가 안 됩니다. 따라서 6억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1%를 내야 되는 거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거는 1.3%,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사이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2.2%,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거는 2.4%, 9억 초과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3.3%,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3.5%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6억 원짜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과연 취득세가 얼마인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1.1%만 내면 되죠. 그럼 6억에다가 1.1%를 곱하면은 66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었을 때는 이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6억에서 100만 원만 더 올려볼까요? 6억 100만 원어치, 100만 원짜리 이제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죠? 취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아닙니다. 누진세율이 아니고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6억이 초과되자마자 1원이라도 초과되면은 바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좀 유념해야겠죠. 6억짜리였을 때는 660만 원인데 6억 100만 원짜리를 샀다고 했을 때는 1322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취득세까지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요건이 있어요. 크게 4가지 요건입니다. 첫 번째가 전용면적 60제곱평방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가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해가지고 이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제일 중요한 거, 매매나 상속 증여로 취득하면 안 되고 무조건 최초로 분양받아서 취득한 거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아까 우리가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라 했죠. 그 60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야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아파트하고 다세대 연립주택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죠.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신축했다 할지라도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그러면 100% 감면을 받았어요.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근데 지방세에서는 특이한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최소납부세액 제도라는 건데, 우리가 취득세나 재산세를 100% 감면받았다 할지라도 감면세액의 최소 15%는 세금으로 다시 납부를 하래요. 혜택을 주려면 다 줘야 되는데 그 혜택을 주고 나서 일정 부분 가져간다는 겁니다. 약간 좀 치사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대신에 세액 기준으로 취득세는 2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자산세는 50만 원 이하까지는 이 최소납부세액 제도가 적용이 안 됩니다. 한번 취득가액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가액이 1억 원인 우리가 다세대 주택 한 세대를 취득을 해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억에다가 1.1%를 곱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6억 이하니까 1.1%겠죠. 그럼 취득세가 11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10만 원에서 내가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전액 감면이 되겠죠. 왜? 세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때는 최소납부세액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분양가액이 이번에는 1억 원에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몇 프로가 적용되죠? 4.6%가 적용되죠. 그럼 1억에 대해서 4.6%를 곱하면 46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전액 100%가 감면이 되는데 취득세가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5%인 69만 원을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최소납부세액 제도입니다. 만약 분양가 2억짜리 다세대 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하면은 어차피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220만 원이고 세액 기준으로 200만 원이 넘네요. 그러면 최소납부세액 제도가 적용돼가지고 그 중에 15%인 33만 원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다 세금을 다 감면받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취득세도 감면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의무임대 기간까지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유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죠? 과태료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내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그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임대 기간 중에서 양도를 했었을 때 과태료를 적용 안 받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포괄 양도 양수로 양도자의 주택임대 사업권을 양수자한테 그대로 넘기는 방법. 두 번째는 파산, 부도, 그 다음에 2년간 이제 적자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자체 장한테 허가를 신청해. 나 양도하겠습니다. 그럼 허가를 해주면은 그렇게 그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한 주택을 넘기는 방법. 이 두 개는 설령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태료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취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포괄 양도 양수로 넘겼을 때는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합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양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넘겼어요.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왜 포괄 양도 양수할 때는 취득세를 추징하고 그 다음에 양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넘길 때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양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넘겼을 때는 사유가 뭐죠? 부도라든지 파산이라든지 2년간 누적 결손이라든지 이런 경우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취득세를 다시 추징을 해봤자 거둘 실익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두 번째 양도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취득세 감면 Q&A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과 더불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라는 것은 취득세하고 자산세겠죠. 이러한 감면은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만 해도 감면이 됩니다. 즉 세무서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한다 할지라도 감면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세기 때문에 지자체의 임대사업 등록만 하면은 그거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을 신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됩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신축을 했는데 그 가구당 전용 면적이 85제곱평방미터 이하라 할지라도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 번째, 전용 면적이 60제곱평방미터 이하인 아파트를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최초로 신규로 분양을 받아야 돼요. 일반 매매로 취득을 하거나 상속, 증여로 취득을 한다 할지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평방미터인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은 아니죠. 업무용 시설입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은 예외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준주택으로 열거를 해놓고 이 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중에서 85제곱평방미터 이하고 취사시설을 갖춘 거는 임대사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용 면적이 60제곱평방미터 이하일 때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평방미터인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납부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됐어요. 뒤늦게.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내가 시군구에 가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미리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가능합니다. 왜? 요건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포괄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취득세를 추징당하나요? 우리 의무임대기간에 임대주택 포괄 양도하면 과태료 적용은 안 된다겠죠? 안 되는데 포괄 양도했다 할지라도 취득세는 추징당한다. 유일하게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 예외 뭐라겠죠? 양도 허가를 받아서 넘기는 방법. 그 경우 말고는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물론 의무임대 기간을 경과해서 넘기면 전혀 상관은 없겠죠. 마지막으로요.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습니다. 요즘 오피스텔 분양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양사무실에서는 과세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가세를 환급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취득세를 감면받는 게 좋습니까?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죠? 오피스텔 특징 박쥐와 같아요. 어떨 때는 세로 보고 어떨 때는 쥐로 보고.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구분되느냐,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으로 볼지 업무시설로 볼지 나눕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내가 추후적으로 업무시설로 쓰겠다라고 하면 환급을 받는 게 당연히 낫습니다. 환급 금액이 그래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거의 80% 이상의 오피스텔이 완공 이후에 거의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어차피 주거용으로 쓸 거라고 하면은 부가세가 내가 환급받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징을 합니다. 면세로 썼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취득세를 감면받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은 뭐죠? 전용 면적이 60제곱평방미터 이하여야 된다는 거. 예. 그래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취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 세제 혜택 중에서 그 첫 번째 시간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